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오프닝 한번 시작해 보죠. 뭐 이건 자세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기사 하나 띄워 주실래요? 나는 이 친구가 아직까지 이렇게 네. 활동을 하고 있지 몰랐네. 활동을 하고 있다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 아, 윤지호 씨. 네네. 저기는 원래 들어와서 지금 수사 받아야 되는데 네. 자꾸 저기 뭐 또 조민 씨가 이번에 그 뭐 뉴스공 겸손하면 힘들다 뉴스공장인가?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네. 거기 조민 씨가 나가가지고 사실 그것도 논란이 좀 많이 됐잖아. 조민 씨는 조국을 감옥에 집어쳐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하면 집행유예 못 받습니다. 그렇지. 반성 안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집행유예 못 받는 건데. 거기다가 윤지호 씨가 숟가락을 이렇게 하나 또 얹어버렸잖아. 네, 조국 그 깜빵에다가 깜빵 자물쇠 위원회야? 채우고 있어 저 사람. 깜빵위원회야? 네. 그러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말했던 것처럼 물론 저게 뭐 조국 전 장관을 좋아하는 정치 세력 또 뉴스공장 좋아하는 그런 청취자들에게는 네. 속 시원하고 멋있고 또 어떤 보니까 또 무슨 또 진보 쪽에서는 뭐 너무 예쁘다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 진보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기사가 모 변호사 네, 그 네. 진보 쪽에 있는 변호사가 그냥 걔네라고 표현하면 걔네. 네. 그쪽 걔네. 걔네. 네. 근데 그 정철승 아닙니까 정철승. 맞아. 내가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저지. 거의 뭐 완벽한 미모에 뭐 어쩌고 뭐 이런 걸 써놨더라고. 자연미인이다. 뭐 이런. 그 얘기는 괜히 잘못했다가 내가 또 혹시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우리처럼 양식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얼평에 대해서 얼평으로 반박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얼평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그걸 노린 거야 애들이. 나 지금 실수로 나갈 뻔했어. 네. 그 노린 거 나갈 뻔했어 나도 네, 지금. 완전 뭐 자연 미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외모가 뭐 저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네. 조민 씨가 저게 이제 사실 그런 거잖아. 조국 장관의 재판 받고 조민 씨가 안 받는 이유는 사실 봐준 거거든. 봐준 거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봐준 거야. 그리고 지금 배당이 돼 있대요. 그 이제 조금 이제 그거는 형식적인 건가? 그렇지. 형식적인 거고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 사실상 봐준 거기 때문에 네. 저렇게 수시 나가가지고 막 얼굴 내고 뭐 본인이 말하는 건 자유인데 그게 뭐 너무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뭐 이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 네. 근데 너무 그쪽으로 나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살짝 저기 숟가락을 또 빨리 와서 수사받아야 될 윤지호 씨가 얹어가지고 네. 또 윤지호 씨 얹으면은 저게 진보 쪽에 도움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리고 그 조민 씨 인터뷰를 보면은 4년 전에 김어준 뉴스공장 TBS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지. 그때도 목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래? 저는 그래서 어떻게 꿋꿋하게 이겨낼 거고요. 억울한 게 없어 하나도. 그렇지. 억울한 게 없지. 네. 상당히 특이했다. 그때도 특이했는데 요번에도 그렇더라. 이번에는 이제 나는 사실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너무 철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 감옥에 가 있고 네. 아빠도 2년 실형이 나왔으면 네. 일단은 엄마 아빠의 앞으로 이제 뭐 사실 엄마가 나중에 혹여라도 뭐 가석방이나 사면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사실 굳이 자극할 이유도 없고 네. 좀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맞거든. 네. 그래야 본인의 앞길에도 좋을 텐데 정치를 하실라나? 저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나? 저는 그 특이했던 게 조민 씨가 2021년 6월 25일에 법정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오랜만에 뵙는다, 고통스럽다면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증언을 거부하고 울고 증언 안 네. 했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면회 안 가? 면회 안 간단 말이야? 어머니를 왜 오랜만에 보냐고. 야, 이거 완전... 면회 안 시켜줬어? 안 시켜줬으면 그게 큰일 났네. 이거. 깜놀이네 깜놀. 어머니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네. 면회를 갔을 텐데. 야, 그것도 좀 이상하네. 네, 그때 참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윤지호 씨 빨리 들어와서 저기 수사받아야 될 윤지호 씨까지 저래가지고 저 조민 씨가 저 인스타 열었더라고. 뭐 하룻밤에 뭐 7만 명, 8만 명 돌파하고. 이제 10만 넘었대. 10만 넘었대. 네. 그게 그래서 정치하려고 그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정치 못해요. 만약에 후보로 나오잖아요. 그럼 TV 토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럼 물어보잖아요. 그 위조된 동양대표 창장 쓰셨나요? 그러면 안 썼다 그러면은 그러네. 허위사실 공표로 가는 거고 말 못하면은 이제 깨갱 되는 거고. 그건 위조한 거 맞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없었어도 될 수 있었어요. 뭐 이럴 수 있으니까. 호텔 아쿠아팰리스에 인턴 하셨나요?
이러면은 이제 피곤하네. 안 되겠다. 일일이 물어볼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접으셔야 될 것 같네요, 조미 씨.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에피소드로 했고요. 자, 이제 우리 저 기사 내려주시고, 자, 우리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아, 우리 또 김남국 의원이 또 사고 쳤네. 이 사람아! 우리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 내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김남국 의원을 내가 미워하지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잘 알기도 하고. 네. 근데 그때 이모 때 너무 세게 터뜨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예전하고 다르게 사실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에 대해, 그러니까 싫어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존경하거나 그래도 나란히라는 어른이라고 이런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었거든 예전엔. 근데 요즘에 이게 희화화되면 진짜 최악인데 우리 김남국 의원은 그 희화화의 끝판왕인 것 같아. 아. 그때 이모 그때 한동훈 장관이 진짜 당황했잖아. 이모요? 누구 이모요? 제 딸이 이모랑 논문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모예요, 이모. 이모 누구야? 근데 그걸로 결국 사과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김남국 의원을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아 그래? 네. 사실은 한동훈 장관 딸 논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모로 다 날려버렸거든요. 이모 한 방으로 끝났지. 네. 원찬스로 그냥. 네네. 이모 하나로 지금 네. 그 논문 까먹었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땡큐 아니겠어요? 그렇지. 네. 근데 뭐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사고를 쳤더라고. 이번에는 내가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좀 낚였어. 한동훈 장관한테. 처음에 지금 저게 그거잖아. 김남국 의원이 옛날에 이제 검사 기피 제도 네. 관련해서 이제 뭐 발의한 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니 수사받는 검사를 피의자가 막 골라요? 네. 쇼핑해?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요? 이렇게 물어봐. 호주요? 고개 낚은 거야 고개. 네. 왜냐하면 그 읽어봤거든. 내가 보기에 100% 한동훈 읽어봤고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본인이 그 정리했던 거에 오스트리아라고 돼 있어. 거기에 오스트리아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도장 꽝 찍으려고 호주요? 근데 거기서 너무 자신 있게 네. 호주요. 한 번 기회를 줬는데 한 번 줬지, 한 번 줬어. 그때 딱 그 김남국 의원이 호주라니 이 사람아! 오스트리아 발음 실수한 거야! 이렇게 그렇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네 하면서 완전 낚여버렸어. 낚인 게 아니고 이제 김남국 의원 본인이 잘못한 건데 못을 박을 때 빼지 않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머리에다가 세기를 박아버린 거죠. 근데 저렇게 쐐기를 박아버려가지고 오늘 막 보니까 오스트리아 가서 캥거루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 근데 사실 여기서 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터져서 뭐 니 이모를 찾아서 호주 편 막 이러던데. 호주 이모? 호주 이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오스트리아도 틀렸다는 거야. 오스트리아가 틀렸다는 게 더 큰 문제야. 내가 진짜로 이거는 이제 내가 법조인이니까 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사들 같은 경우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 내 아들이 재판을 받는데 아빠가 판사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럴 땐 자동으로 빠져요. 그게 바로 제척입니다. 요건이 정해져 있죠? 있으면 이 판사가 못 들어가. 그렇게 돼 있는 게 제척. 기피는 아무래도 저 판사 저거 아무래도 저 원고편 같은데. 원고랑 보니까 대학도 동문이고 저거 원고 변호사랑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나올 때. 이거 불공정해요 재판. 이거 저 판사 바꿔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기피예요. 기피. 그러니까 내가 피한다. 나 저 사람 싫어요. 이게 기피. 물론 기피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들여지진 않지. 그게 합리적이라 판단이 되면 이제 바꿔주는 거고. 회피는 쉽게 말해서 판사가 이거 제가 이 재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스스로 하는 게 회피예요. 요 세 개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 얘기가 설명이 좀 되는데 김남국 의원이 어제 그랬잖아. 나는 그래서 양보했어요. 양보.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레일리아가 헷갈릴 수도 있었겠지 그냥. 100번 양보를 한번 하자. 근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거는 검사 기피 제도가 아니고
검사 관련된 제척 제도만 있어요. 오스트리아에도 오스트리아에는 네. 제척만 있어. 그러니까 제척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검사 회피 제도가 있어서 검사가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회피 제도가 있단 말이야. 그럼 검사가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회피는 내가 이제 뭔가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네. 이제 이 수사에 빠지는 게 이제 회피인데. 근데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였잖아. 였잖아도 아니고 이죠. 지금도 변호사긴 하지. 네.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였잖아로 네. 괜히 이제. 근데 제척하고 기피를 모르나? 나 그게 일단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제척하고 기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네네. 제척은 특정한 아까 그래서 친인척 관계나 이런 게 있어서 뭔가 불공정할 때 이거 재판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할 때 빠지는 거. 네. 판사 제척. 검사도 그런 상황이 되면 빠질 수 있겠지. 우리나라는 아예 배당 자체를 그렇게 안 해. 네. 그러니까 제척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기피는 이거 봐봐. 내가 이제 죄를 저질렀어. 막 정말 살인 사건 막 하고 막 저질렀는데 네. 딱 보니까 와, 저 검사 새끼가 나를 네네. 졸라 집요하게 지금까지 막 네. 파가지고 네. 내가 여기 왔단 말이야. 네. 싫지 내가. 나 저 싫어요. 검사 기피.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검사를 기피하는 것과 판사를 기피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그렇지. 스포츠에 비유를 하면 그렇지. 내가 정확한 선수인데 얘기야. 내가 선수인데 심판이야. 어. 근데 심판이 저쪽 팀에 하고 친해 되게. 그렇지. 그러면 이 심판 좀 바꿔주세요. 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상대 선수를 보고 어. 나 저 선수랑 뛰기 싫어요. 바꿔주세요. 팀 바꿔주세요. 이러면 안 나 되잖아요. 첼시랑은 못해. 예, 그러니까 검사하고 피고는 싸우는 그렇지. 관계라면 사실 판사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데 그렇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공정성, 중립성 그게 이것이 의심이 되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바꿔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상대방인 선수를 바꿔달라고. 그렇지. 예, 그리고 어차피 이런 것도 있어요. 판사는 어. 개별 기관이잖아요. 그렇지. 판사들이. 근데 검사는 우리가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지만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그지. 근데 사실 검사 동일체 원칙은 별게 아닌 게 어떤 검사가 기소를 하면 그것은 검찰의 방침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검사 한 명의 선택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가 뭘 잘못했으면 뭘 법정에서 해서 엎어가는 것이 맞는 그럼. 거고 어차피 검사는 눈에 보이는 검사는 정해져 있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거기서 깊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검사 기피 제도는 없습니다. 네. 없는데 이걸 굳이 호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헷갈려 가면서 네네. 있다고 해가지고 음. 보니까 오스트리아에 있는 거는 제척만 있고 네. 난 제척도 사실 굳이 필요 없는 제도인데 음. 검사는 제척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긴 하거든. 기피라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검사를 범죄자가 무슨 검사를 막 기피해? 그 지 맘이야? 수사를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 변호사 쇼핑을 할 수 있어. 그렇죠. 누가 능력 있을까? 누가 저쪽 검사 우리 수사하는 검사랑 그래도 좀 이게 연주라도 달까? 네. 이게 뭐 당사 입장에서 이제 변호사들을 이렇게 쇼핑할 수는 있지. 근데 수사하는 사람을 제가 좀 잘 보니까 소문이 났던데 무죄 네. 많이 나온다고. 네, 나 쟤한테 받을래. 이게 네. 되냐? 음. 그러니까 이건 아예 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김남국 의원은 호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헷갈린 거보다 더 큰 문제가 제척과 기피를 헷갈린 게 더 큰 문제예요. 그게 더 본질이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네. 본질. 근데 요거 나온 김에 좀 더 하자고. 그럼 왜 이런 무리수를 쓸까? 검사도 기피하고 또 검사 신상 공개 수사 검사 다 신상 공개하는 발언 네. 그것도 한다 그랬다가 또 아니라 그랬다가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수사 검사는 어차피 어지간해 공개돼 있지 않나요? 찾아보면 돼. 네. 찾아보면 자기네들이 공개했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개를 했잖아.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 그렇지. 공개했잖아요. 공개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법제화하자는 거 아니야? 그럼 왜 법제화하자는 거겠어? 그분 때문이지. 누굴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항상 나도 지금 요즘에 민주당을 보면 솔직히 이따 우리가 국민의힘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도 개판이잖아. 나 네. 진짜 개판이라고 생각해. 보고 있으면 화가 날 정도로 개판인데 민주당의 이런 지금 이재명 의원과 지금 우리 남국이부터 이런 의원들이 있음에야 진짜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게 내가 너무 요즘에 막 서글퍼.
계속 그거 맞춰가지고 사고하는 거죠. 검수완박도 그런 거고. 예를 들면 얘네들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막 재판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포토라인 폐지하자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예전에 정경심 씨 때 포토라인 폐지했잖아요. 야, 그 되게 잘 찾아냈네. 그래 맞아.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는 말로만 삼성 욕했지 이재명 포토라인 없애준 건 니네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남들 옛날에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적폐 수사할 때는 다 세웠지 네, 뭐. 내가 봤을 때 적폐 수사에 심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조응천 의원이 윤석열 검사를 비판했던 부분이 그런 거죠. 지나치게 수사하는 게 있다. 그리고 한동훈 너무 언론 플레이한다. 특히 사법농단 수사 때. 그 과거에. 예, 근데 그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 즐겼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만세 막 윤석열 만세를 예, 했었지.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쏙 들어갔어. 왜냐하면 검찰이 자기 손에 있는 것 같으니까. 막 휘두르다가 이거 뭐야 이거 왜 나한테 칼이 오지? 이러니까 그때부터 검찰 개혁 얘기하고 칼에 코 자르려 그러고 손잡이 뺄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사실 제일 그 민주당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배신감을 느꼈던 거, 뭐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 내가 꼭 지지했던 사람 같네. 하여튼 배신감이라보다 좀 너무 혀를 내둘렀던 게 사실 특수부를 가장 비대화했던 게 문재인 정부야. 맞아요. 네. 원래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특수수사를 줄이는 거라며. 직접 수사를 줄이고. 그건 나중에 한 얘기죠. 근데 아니 그 자꾸 그러면서 옛날에도 잘 그런 얘기 했었다고 막 조국이 그랬었어. 근데 조국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정수석 때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할 때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는 계속하게 해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잘하고 있는. 네. 뭘 잘하고 있겠어요. 뭘 잘하고 있었겠어. 그때 당시 적폐청산을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예뻐 죽겠었던 거지. 그리고 그때는 무슨 검찰권을 무슨 축소, 그 말이 돼.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본인과 본인 부인 수사를 받기 시작하니까 네. 검찰 개혁, 축소. 뭐 전국에 세 군데만 둔다. 그렇지. 뭐 서울하고 대구였나? 그것도 부산이 아니라 대구였던 것도 조금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대구, 광주였나 하여튼 뭐 이랬었죠. 네. 그러니까 무슨 개콘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포토라인도 없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 한동훈 장관하고 어제 김남국 의원하고 설전에서 좀 웃겼던 게 네네. 이거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약간 한동훈 장관이 그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아니래 자꾸. 네네. 자꾸 아니래. 뭐 아니라 하겠죠. 자꾸 아니래. 근데 얼마 전에 그 수사 검사까지 그거 다 공개하지 않았냐. 네. 그럼 그거는 왜 하신 거냐 그랬대. 이렇게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노웅래 의원도 있고. 그게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호주라 그랬나? 그리고 하나 더 짚으면 민주당식 검찰 개혁의 귀결이 어떻게 됐냐면 특수부는 더 강화됐어요. 왜냐하면 역대 최고로 강화됐지. 검수완박하려다가 완벽하게 못했잖아요. 그렇지. 부패 경제 범죄는 남았잖아요. 그렇지.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그렇지. 근데 검찰 인력은 안 줄었거든. 그러면 검찰 조직은 특수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네, 물론 윤 대통령도 좀 너무 특수부 출신들을 이렇게 중용한 건 있지만, 근데 그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그림이랑 겹쳐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검수완박해서 수사권을 축소했는데 검사는 그대로 있어서 특수부가 본의 아니게 더 강화됐어. 네, 그렇죠. 특수 말고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 이게 되게 개콘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이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면 자꾸 본인들한테 그냥 부메랑으로 돌아와. 앞뒤를 안 맞춰 놓으니까 그래요. 이게 개혁이 좋은 개혁과 나쁜 개혁이 이런 차이입니다. 앞뒤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뭐 검수완박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거는 정말 10년 넘게 세팅을 해나가면서 정말 조심조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급하잖아. 네. 자꾸 지금 뭐 우리 대표님 건드리고 우리 막 장관님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누더기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짜 원하던 그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혁이란 단어를 썼지만 근데 그것도 못 이루고 그리고 누더기만 만들고. 그거 보고 있으면 좀 깝깝해요. 자, 우리 문자 좀 볼까요? 네. 세레니티 루비무님. 이름이 어렵네요. 자, 날이 가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이 전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어진 요즘입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데 평론까지 하려면 우리 백 대장님과 수민킴 형님 얼마나 힘드실까요? 오늘 방송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야 뭐 분석만 하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 드네요. 동방상용님,
이진복 수석이 안철수 의원한테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라는 인터뷰 보고 딱 연산군이 신하들한테 씌웠다는 신원패 생각났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나 봅니다. 나도 저거는 정말 근데 뭐 안철수 의원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문제가 아니라 저건 좀 해도 너무하더라 좀 진짜로 인간적으로 나 정말 또 좀 기분 나쁘네요 갑자기. 우리 어차피 저 얘기 할 거예요. 서채윤님 여의도 김현장 김남국 장경태 이런 사람들 억대 연봉 꿀직장 국회의원 너무 싫다 지구를 떠나거라. 또 그래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나 본데 자꾸 이렇게 지금 헛발질 해가지고 좀 저도 좀 보는데 좀 우픕니다. 지젤님 조미는 조국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에 빵 터짐요. 수미님 최고. 아까 너의 그 예리한 분석. 아빠를 싫어하나? 모를 일이죠. 가족 일은. 그렇지. 이게 가족 얘기는 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진짜 그런가. 자, 울프레마트님 절차에 갱신이란 제도 등등 있는 판사와는 다르게 검사는 동일치 아니었나요? 근데 검사를 기피한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호주였다고 해도 문제인데 뭐 형사법도 대륙영미 짬뽕당으로 만들려는 의무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제도라는 거가 만들어져서 이거를 한 번에 확 뒤집는 게 아니라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게 어찌 보면 그게 이제 민주주의, 법치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너무 이렇게 획획 바꾸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울프레마트님. 그리고 세금 아까운데 공부와 연구 안 하고 발전 없는 국회의원 기피는 없을까요? 돈 아까워 죽겠네요. 저런 얘기가 국회의원 진짜. 기피. 저거는 만들만 하겠네. 국회의원 기피 어때? 뽑을 때 잘 뽑아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또 현타를 또. 네. 기피는 이제 선거 때 후보를 기피하면 되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저 기피는. 후보는 아니다 싶으면 기피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뭐 많이들 들어와주고 계신데요. 저희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약간 그냥 뭐 세대도 낀 세대가 제일 힘들다 그러는데 네. 정치적으로 저희가 약간 낀 채널이어가지고 위에서도 공격받고 밑에서도 공격받는 아주 강한 보수 제가 언어를 많이 순화할게요. 그다음에 또 아주 진보 쪽들이 다 싫어하는 채널이라 저희를 자꾸 항의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속칭 노란 딱지가 많이 붙습니다. 뭐 이런 방송에서 노란 딱지가 붙는 게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방송을 좀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럴 시간이 있으면 딴 거 열심히 좀 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계속할 수 있게 많은 후원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아이템은 여기까지 하고요.